안녕하세요. 네,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소설 전광용의 사수라는 작품입니다. 자, 1959년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예, 한번 살펴보시죠. 핵심 정리에 가시면요. 그 주제는 이제 외부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운명적인 대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게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대결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배경은 6.25입니다. 6.25 동란이고요. 예, 전후 소설입니다. 전후. 전쟁 직후의 소설이고요. 심리적인 측면이 강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다음 설상 특징에 가시면은 이제 어렸을 때 친구였던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 두 인물이 미묘한 경쟁 심리를 잘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 심리가 결국은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또 내가 친구인 B를 처형하는 사수가 됩니다. 참 운명이죠. 사형을 집행하고 나서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과거를 현재에서 과거를 역행하는 그 회상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행적 구성 방식이고요. 나의 회상을 시작으로 나의 과거 이야기가 그려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B의 사형 집행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고요. 내가 이제 경위를 찾아간 사건 등은 이제 지난 과거의 일을 의미합니다. 내용에서요. 자, 그리고 이제 외세에 의해, 그러니까 외부적 힘이죠.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 이제 민족 분단의 비극을 우의적으로 이제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이제 우의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또 나와 B는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오랜 친구였습니다. 중마 고우였어요. 그렇지만 둘은 사고방식도 행동도 좋아하는 대상 등 이런 것들도 참 우연하게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발하게 되는 그러한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이 두 사람의 경쟁은 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B는 경쟁 대상이지만 또 오랜 친구로 승자와 패자가 모두 승자가 없어요. 그냥 모두 피해자가 돼버리는 이런 소모적인 대결, 이것이 지속하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형장에서 나가 마지막 순간에도 이미 B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B도 사형수로서 죽음을 맞는 것을 볼 때 어때요? 사형장에서의 대결 역시 그것도 어때요? 둘 다 어때요? 승자가 없는 피해자로서의 어떤 소모적인 그런 대결 형태를 보여준다는 거,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인칭 시점입니다. 주인공 시점인데 서술자인 나가 사형 집행장에서 느끼는 자신의 내면 심리, 그렇죠? 주인공 시점이래야 좋겠죠? 주관적 시각에서 잘 묘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목소리로 상황이 서술되고요. 나의 그 심리적인 그 내면을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으로 사건이 또 지연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체가 좀 굉장히 짧습니다. 간결체 중심이고요. 심리 전개는 속도감 있게 표현합니다. 자, 주인공의 서술이 이제 두 가지 구성으로 이제 진행되는데요. 이런 두 가지 경로가 이제 병행하면서 서술됩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를 속도감 있게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그래서 B를 사형 집행 후 그 충격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나의 의식 하나 하고요.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에 대한 나의 회상. 이런 두 가지 플롯으로 전체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 이제 줄거리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도표로 제시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대결 사건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1차 대결, 2차 대결, 3차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거죠. 처음에 1차 경쟁은요. B와 서로 뺨 때리기가 있습니다.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곰 선생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뺨 때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첫 번째 대결이었고요. 두 번째 대결은 이제 B와 공기총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위와의 만남 속에서 이제 공기총 시합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분단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사수와 사형수로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결 사건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B와 대결하게 만든 외부적인 조건이 뭐냐? 그건 바로 인간의 비극이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비롯된 것임을 이제 자각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반드시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서로 대결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B의 사형 집행 이것이 또 역시 내부적인 환경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B와의 진정한 친구 관계가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고 나서 진정한 친구의
관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구조로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내용 학습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흰눈이 쌓인, 그러니까 배경이죠. 이제 겨울이겠네요. 살록이라는 건 이제 산 기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 소리가 막 시리다. 그렇죠? 예, 촉각적인 이미지네요. 그렇죠? 공감각이네요. 합쳐서. 그러니까, 예. 그것은 바로 사형 집행장에서의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배경이 지금 눈 내리는 산기슭 어디입니까? 사형 집행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는, 자, 서술자가 나왔죠. 1인칭 서술자. 권총 사격의 몇 점, 또 카빈, M1 소총, 뭐 이렇게 하면서 총을 지금 쭉 제시하고 있네요. 이게 명사수라고 합니다. 나가. 그리고 나의 소속 부대에서 또 어떻습니까?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총을 잘 쏘는 그런 인물이네요. 주인공이.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사형집행의 사수로 지명된다는 것은 이제 지정된다는 겁니다.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다. 또 그렇게 달갑다라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일단 지명된 이상에는 피해날 방법이 없다. 그렇죠. 일단 지명이 된 경우에는 변경이나 철회될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형장에서의 이 대결이 나오는데요. 이 나와 B와의 그 대결이 되는데요. B의 의지와는 이제 상관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거죠. 이제 나와 B의 의지와 무관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아무도 이런 일을 선두라는 건요, 앞장선다는 얘기죠. 앞장서서 하겠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사형 집행 사수로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전기장치로 된 집행장에서 단추 하나를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계가 스스로 모든 일 처리하여 주는. 그렇죠? 예. 이런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사수로 총사를 집행한다는 얘기죠. 따분하기가 짝이 없다. 여기서 따분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루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몹시 난처하고 어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예, 이러한 단어들을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국어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단어가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국어 단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학생들을 보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 단어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짝이 없는 일이다. 이것도 이제 비교할 대상이 없이 너무나 몹시 심하다, 매우 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따분하다라는 말은 곤란하기, 짝이 없다, 즉 매우 어색하고 곤란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전에 형무소에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 자 사수들이겠죠, 그렇죠? 고역이었다, 정말 힘든 일이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평상시에도 이제 상상해 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험이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쳤다. 그렇죠? 타인을 목숨을 앗아가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을 어떤 불우한 사람들의 직업으로, 그렇죠? 그런 사수를 가장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 불우한 사람으로 이제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동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평상시 감정으로서. 근데 그것이 바로 자기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는 상황과 죽이는 사람 사이는 어때요? 개인적으로 생명을 여탈이라는 것은 생명을 빼앗거나 주는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빼앗는 일이겠죠. 하등에, 그렇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전부인 경우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를 제시한 거죠. 자, 근데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자,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서술자의 그 이야기 중에서 약간 다르다. 그게 친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B가 오늘 집행되는 수형이네, 수형. 수형이라는 것은 형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아서 집행되는 당사자라는 것을 알아내는 순간, 정말 계량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찰나, 그러니까 아주 빠른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량을 헤아릴 수 없는 아주 눈 깜짝할 만한 순간, 아주 매우 빠른 순간이겠죠. 그때 복수라는 이제 만족감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순간이지만 B와의 경쟁심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이라는 건 이제 흐뭇한 이런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소를 지을 뻔했던 것이다. 그렇죠?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때요? 지난 과거로 인해서 B에 대해서 평소 대결과 경쟁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셨죠? 짧은 순간 복수의 만족감을 느꼈다. 이거죠. B의 얼굴에 겹쳐 경의의 모습이 떠올랐다. B의 얼굴을 보는 순간
과거의 여자인 경희의 모습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영화로 말하면 오버랩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장면이 겹치는 장면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의 멋있던 순진하던 아름다운 정형맨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자, 이러한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표정들이 점점 어때요? 이제 혐오를 느끼는 겁니다.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이 아니라 당황되고 혐오를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의 관계로 지금 변질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남자의 가족이 되어 나타난 모습을 추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경위는 결국 B와의 결혼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네요. 나는 눈을 떴다. 10m의 거리에 전방에 B가 서 있다. 그렇죠? 겹쳐 보이는 그 얼굴이었죠. B의 얼굴. 목사의 기도는 끝났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가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끝났나 봐요.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다. B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항복한 일이 없었던 B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접은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는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 자, 양보라고 표현했네요. 그리고 오늘도 이 숨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그렇죠?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이겠죠. B의 목숨을 앞에 놓고 B와 나는 어때요? 여기 둘이 한 번도 같이 와본 적이 없는 눈 덮인 산골짜기, 자, 사형이 집행되는 공간이죠.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B의 대결이 일회성이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그 운명적 대결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보는 B의 눈은 조금 더 경악, 좀 놀라움의 표정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굉장히 침착한 B의 모습을 알 수가 있네요. 일체, 모든 체념이 나까지도 안중에 없는가 보다. 자, 체념. 그러니까 B의 체념이 친구인 나마저도 어때요? 마음속에 없는 그 B의 무관심이라는 거죠.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B의 일관된 태도. 그러면 나는 벌써 마지막 순간에도 이미 B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B와의 대결 의미, 이 마지막 순간 이 사형장에서도 이제 나는 B와의 대결의 의미로 인식을 하고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만약 내가 이 자리에서 사수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면 가정하고 있죠. B는 무슨 말이든 한마디 남겼을 거다. 자, 유언을 남겼을 거라는 거죠. 추측을 하는 거죠. 적어도 경혜만큼은, 자, 아내죠, 아내. B의 아내. 무슨 마지막 유언을 전하여 주고파 했을 것이 아닌가. 한데 이제 내가 이제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5명의 사수는, 자, 그러니까 5명이 한 사람이 아니네요. 일렬로 같은 간격을 두고 일렬 횡대로 늘어선 겁니다. 근데 B의 손은 묶인 채로, 그렇죠?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또 가려졌습니다. 왼쪽 가슴 심장에 빨간 헝겊의 표지가 햇빛에 반사되어 또 또렷하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 집행의 광경을 지금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헛기침 소리 이외에는 아무 입에서도 말이 없다. 굉장히 침묵,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죠. 다만 몸들의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B가 이지적 모반 혐의, 자, 이적적인 모반 혐의, 자, 이적적이라는 것은 이제 반역죄를 얘기하는 거죠. 국가 반란 혐의죄를 얘기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제목을 지금 제시한 거고요.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 자, 신문에 이제 보도가 났는데 이 구속된 사유가 나온 거고요. 현재 사형 집행장에서 끌려온 상황과 처지를 알게 했었던 건 바로 뭐다? 신문 보도가 이미 나왔기 때문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막을 알게 된 거네요. 얼마 후 나는 B의 집으로 경위를 찾아갔다. 자, 그러니까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바로 경위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래서 B의 구명이라는 것은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경위와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달려간 겁니다. 이 근래 최근에 그 B의 의식 상태에는 약간의 이상적인 징조, 어떤 그 조짐이 나타나서 발작적이라는 건요, 발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경희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라고 하네요. 그렇죠? B는 나의 절친이다. 그렇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은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 주인공 나도 그 B를 적대적인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친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그렇죠?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B를 경쟁의 대상이자 30년 지기 절친으로 지금 여기는 겁니다. 내 30년의 지나온 세월에 있어서 B는 오랜 친구였고 중마고우였다는 거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기 때문이다.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귀어 왔다. 그러니까 순수한 그런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다만 경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희가 사실은 몇 구비의 치열한 대결, 고비가 있었다는데 B와 나의 의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라 의식적인 게 아니라 환경적인 것. 이게 뭡니까? 외부적인 그 요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불가피하게 그런 운명 같은 것이 더 컸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죠? 이 주인공은 이제 친구와의 경쟁이 다만 의식적으로 적대 행위를 가져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운명 때문에 경쟁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끼던 현재도 아니고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이고 그와의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 죄의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죠. 그거의 내막, 그 속사정과 이면에 드러난 그 사연이겠죠. 더 이상 소상하게 늘어놓고 싶지는 않다. 그렇죠. 이제 친구에 대한 죄를 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B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서술한 거잖아요.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더 이상 속내를 너무나 그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말해봐야 불필요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의를 비롯한 이 치열한 대결, 그렇죠? 요 대결이 이제 외부적인 그 환경이었다고 하고 절친이었다라는 것을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를 만난 경희는 시종 울기만 했다. 경희라는 여자는 계속 울고 있네요.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육친의 애정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육친의 애정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나와 경희와의 어떤 그 관계를 짐작할 수 있네요. 이 단어를 통해서. 경희는 남편인 B의 구출 문제보다는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를 일관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그 구명 때문에 갔었던 나는 오히려 그 경희가 남편보다는 나에 대한 그렇죠? 문제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네요. 경희는 이제 전쟁통에 있죠. 나의 행방이 묘연해진 사이 B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 정황을 설명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미안함과 속죄의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보실까요? 전쟁통에 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고 수복 후에 그죠?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와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B였기에 나의 생과 사에 대한 수소문, 수소문이라는 것은 이제 소문을 찾아 살피는 겁니다. 이제 찾으러 다닌 거죠. 서두른 사이에 나의 소식은 묘연하다, 행방이 묘연하다, 이제 알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B와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찾다 못 찾고 절친인 B와 결혼을 하게 된 그러한 과정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희 입장에서는 이제 변명을 늘어놓는 거죠.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 늘 내가 양보했다는 위치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판단해 볼 때 경희와 B와의 결혼 또한 내가 양보로 간주된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관점으로요. 그리고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희가 B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애정의 여신이라는 건 타고남은 불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경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강렬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량이라는 건 관용입니다. 관용이 없는 바도 아니겠지만은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서 경희 행방에 대한 관심에 얼마 동안 적극적이 되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이제야 더 거세게 싹터 나로 하여금 아무의 hin란이라는 건 비난입니다. 비난도 못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경희에 대한 미안한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경희에 대한 미안함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희를 찾지 못했던 거기에 대한 자책이네요. 그러니까 이 경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은 경희의 행방을 찾는 것에 적극적이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던 것에 대한 미안함을 자책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미안함 때문이었다는 거. 이게 중요하네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렇죠? 이미 엎어진 물이다. 이미 쏜 화살이다. 깨어진 거울은 다시 비춰지지 못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B의 구명 운동이 우리 둘의 긴급한 일로 직면했다는 거죠. 눈앞에 닥쳤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경희는 B를 구하기 위해서 모종의 방안을 모색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은 끝났고요. 한번 그 마지막으로 전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전쟁은 어떻습니까? 승패를 가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원래. 전쟁하는 이유가. 그런데 이제 평생 함께한 이 절친과 혹은 동족 간의 전쟁, 어느 한쪽에 완전한 승리가 없지 않습니까? 6.25 전쟁도 그 시작이 우리 민족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외세에 의해서, 그렇죠? 외부의 힘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전의 상황도 역시 외부의 결과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의적으로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 B와 나의 대결이 결국 어때요? 외부의 결과로 일어났죠. 또 B의 죽음이 나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뒤늦게 총을 쏘고 혼절해서 입원하게 됐지 않습니까? 됐죠? 결말 이런 것들을 볼 때 B와 나의 대결이 어때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민족의 비극적인 전쟁, 분단 상황 이런 거는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은유, 즉 은유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우의적인 또 은유적인 이러한 그 형태의 표현 방식이 작가가 표현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잘 기억하시고요. 예, 시험의 준비를 만전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